네, 이번에는 지출결의서 작성법, 예산 변경 방법 숙지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당장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보조금을,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기 전이니까요. 하지만 지급받으시고 돈을 지출하시게 되면서는 바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돈을 쓰시다 보면 예산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꼭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이 공적인 지원금을 무계획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곳에 합당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또 이렇게 돈을 계획적으로 쓰시게 된다면 좀 어렵지 않으니 지원금을 받으시고 꼭 이 지금 안내에 따라서 막 밀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결의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출결의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는 이 보조금 시스템 내에서 작성하실 때에도 매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참고하셔서 또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카드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 텐데요. 제가 한번 직접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 것이고요. 지금 1페이지에 보이는 대로 지출 관리, 지출 결의서 작성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 지출 결의라는 화면이 뜨고요. 지금 1페이지 화면을 제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출한 것이 떠 있네요. 지출한 것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안 떠 있다. 그러면은 여기 기간을 설정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기간이 지났거나 했을 경우에.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당일에는 이것이 뜨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뜨거든요. 그래서 지출 결의서는 카드 결제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 지출결의서 작성 보면 내가 이제 쓴 돈에 대해서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 버튼을 이것에 대해서 지출을 써야겠다라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화면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뭐가 많은데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고 문서에 설명 나온 대로 밑에 보시면 세부 내용 밑에 비목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경비, 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하나 해당하는 비목을 선택하세요.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경비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선택이 됐습니다. 자, 2번 어디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나요? 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옆에 예시 버튼이 나와 있죠? 예시 버튼을 누르시면 경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경비 지출 결의에 대한 밑에 예시도 있고요. 틀도 있죠. 잠깐 나가볼까요? 자, 운영비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비는 또 예시를 누르면 운영비에 대한 예시가 뜹니다. 예, 운영비에 대한 예시가 뜨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요번에 경비를 썼다, 운영비를 썼다, 이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 비목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시 버튼 다시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처럼 예시가 뜨고요. 바로 밑에 내려오면 적용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적용란에 예시와 이 항목이, 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예시를 보시면서 위에다가 우리가 돈을 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운영비나 인건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비는 물품을 사거나 또 공간을 빌렸거나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사진을 찍으셔서 요 밑에 첨부 파일에 찾아보기 버튼을 넣으셔서 첨부 파일, PC에 있는 첨부 파일을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법이 이것이고요. 이제 계좌이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드 지출하고는 좀 다른데요. 자, 이 화면에서 지출결의서 작성 화면에서 요거 클릭하면은 이처럼 카드 지출이 뜨는데요.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시니까요.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입니다. 자, 계좌이체 지출결의 이 부분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계좌이체 지출결의가 뜨고요. 자,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이 자, 3번 계좌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뜬다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조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새 창이 막혀 있는데요. 제가 한글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하나 뜨면 거기에 통장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통장 대표자, 생년월일, 통장 비밀을 입력하면 카드 계좌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처럼 정보가 쭉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카드 계좌 카드 지출결의 썼을 때 비목 선택부터 시작했잖아요. 동일하게 비목 선택부터 경비, 운영비, 인건비를 선택을 하셔서 동일하게 예시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했을 경우에는 여기 계좌이체 지출결의 버튼을 누르시고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넣으시고 통장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 지출결의서 쓰듯이 동일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하지만 돈을 쓰시다 보면은 이 변경해야 될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참여 신청하실 때 경비, 운영비, 인건비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셨죠. 그렇게 입력하신 것을 변경하시는 것이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예산에 맞춰 쓰는 것이 원칙인데 커뮤니티 활동을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또 어떠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산 변경을 도대체 왜 하느냐? 단순히 예산 자본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요.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비 예산을 10만원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미 9만원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만원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내가 2만원을 가서 카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초과해서 지출했죠. 그러면 방금 전에 지출결의서 작성을 보셨는데 예산을 초과한 그 2만원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결의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아요. 지출결의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지출결의를 못한다는 것은 이 지원금을 완성도 있게 쓰게 되는 상황이 못 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2만원을 환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산과 다르게 쓰셨으니까. 그래서 자비로 계좌에 다시 돈을 넣으시고 그거는 이제 자비로 쓴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도 안타깝고 선생님들도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거나 그 사정을 좀 양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도 예산의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2만원을 쓰기 전에 내가 미리 11만원으로 예산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내가 미처 깜빡 못해서 2만원을 썼다 한 경우에는 이제 사후적으로 예산 변경을 해서 지출결의서를 또 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변경을 자꾸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또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또 이 지점에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딱 영원에 맞춰서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경비를 10만원 딱 했다. 근데 쓰다 보면은 막 100원 단위로 막 돈이 남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영혼에 맞춰서 깔끔하게 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출하다 보면 잔액이 막 11,250원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쓰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11,250원짜리 물건을 찾느냐?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12,000원짜리를 사는 것입니다. 요 이상 되는 금액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11,250원을 보조카드로 결제를 하고 남은 돈, 이 경우엔 750원을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개인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더 넣으시면 뭐 커뮤니티 활동 하시는데 자부담도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넣으셔서 이렇게 예상한 대로 10만원, 15만원, 13만원 딱 떨어지게 돈을 지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산 변경 신청 방법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화면에서요. 자, 4페이지인데요. 자, 사업관리, 사업비 관리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 관리 나오고요. 비목별 예산이 지금 빨갛게 되어 있죠? 비목별 예산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에 입력한 이 비목별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잡혀 있죠? 밑에 예산 변경 신청을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액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50만원은, 총액 50만원은 변동이 안 되는 거죠.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늘어나면 다른 것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예산 변경을 신청해 주시고 여기다가 왜 변경을 신청하게 됐는지, 변경이 필요한지 사유를 작성해 주셔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 신청서가 옵니다. 그럼 저희도 확인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승인해 드릴 건 승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겠는데요. 선생님들이 예산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신청했다는 걸 몰라요. 그 자체로 알 수는 없어요. 일부러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그 처음에 신청서 접수했던 메일 있죠? swc50com 다음 넷으로 저희에게 메일을 예산 변경 신청을 했다, 확인해 달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메일을 보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요. 지출결의서 예산 변경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